저는 10년 단위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기자로 한 10년 살아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10년 후에 또 10년을 기자로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우리 멋진 스타트업들한테 왜 50만 원, 100만 원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런 과정을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성공시대 2021 미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진규입니다. 네, 날씨 너무 더워졌어요. 진짜 오늘은 죽을 것 같아요. 네. 와, 날씨가 대박이네요. 대박. 34도인가? 뭐 이렇다는 것 같아요. 이거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지금.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주신 손님이 계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벤처스케어의 명승은 대표를 소개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벤처스케어 명승은입니다. MBC에서 뭐 좀 하셨다고 그랬죠? 예전에 MBC에서 그 네이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한 1년 정도 그 MC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명승 대표에 대해서 궁금해서 모셔달라 말은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어떤지 좀 여쭤봤더니 무슨 투자 뭐 이런 네, 거 들었거든요. 사실은 뭐 신종 업종이죠.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작게 빠르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우리 개인들을 엔젤 투자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VC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벤처 캐피탈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그 사이가 공백이 있습니다. 뭔가 작게 투자해주고 기여해주고 앞쪽으로 좀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투자자. 그걸 이제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제가 10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작은 투자를 시작해갖고 저희가 지금 한 120개 그리고 한 97억 정도의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와주자라는 생각에 제가 원래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미디어 활동도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를 같이 운영하면서 엑셀러레이터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투자를 하고 미디어 쪽에 홍보까지 해주고. 그렇죠. 아, 그게 완전 다른 느낌이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투자를 하고 이걸 뭐 홍보를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홍보를 해줘야 되는 각종 미디어들이 이 스타트업들을 홍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광고도 안 할 거고 너무 작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분들을 좀 응원할 수 있는 매체다운 매체를 좀 만들자. 그게 또 제가 1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미디어를 별도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투자를 돈이 있어서 시작한 거예요, 괜히? 그럼요. 돈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네, 농담이고요. 맨 마지막 그 직장 생활이 야후코리아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직장 생활 한 13년 만에 이제 나와서 스타트업을 돕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 스타트업들 돕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고. 근데 문제는 도와주고 몇 년 지나면 제가 잊혀지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도움을 받고 또 투자를 받고 또 다른 또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대로 연락이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제가 동력을 좀 잃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법제화도 좀 시키면서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움직이시는 분들과 함께 엑셀러레이터 영역을 좀 개척했죠. 법에 엑셀러레이터, 지금 이제 창업 기획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업종이 없는 겁니다. 이 업종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창업진흥법 관련된 조항들을 바꾸고 그게 지금은 바뀌어서 벤처 투자와 관련된 촉진법에 저희가 편입을 시킨 거죠. 진짜 완전히 그쪽에 어떤 사업군을 새로 만든 거네. 네, 저도 사실은 스타트업인 거죠. 실제로 보면 그 엑셀레이터를 한다라는 것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러게요. 그럼 그거의 창시자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네. 중기부의 등록 사이트에 가보면 엑셀러레이터 등록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 400여 개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스타트업을 돕고자 하는 법인체가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게 꼭 돕는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그 수익 모델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실제로 어떤 투자사들이 한 10개에서 1개, 2개 정도 딱 대박 터지면 나이스! 뭐 이런다라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생긴 업체들도 많겠죠?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아주 저속한 표현, 나이스 이런 거 있겠지만요. 나이스. 네, 우리 표현으로는 뭐 성과가 좋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엑시 성과가 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다면 다른 이익이 안 나거나 손실이 있는 업체들은 사실은 우리가 손실로 그냥 처리해도 이게 무한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10개에서 1개 또는 20개에서 1개 정도만 터져주길 기다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죠.
말하자면 뭐 신생 아이돌을 뽑잖아요. 네네. 뭐 길에서 캐스팅하고 그래서 그 한 아이를 스타로 키우기까지 뭐 투자도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네, 미셸이 상당히 IQ가 높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어쨌든 떡잎을 네, 맞습니다. 데려오는 거잖아. 괜찮은 사람들에 대해서 엑셀러레이터들은 공개 모집 선발을 진행하고 공개 모집 선발을 한 후에는 그 중에 일부를 보육하고 투자하고 데모데이를 통해서 네. 후속 투자자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저희들이 네. 정형화 시킨 거고요. 요즘은 뭐 우리 같은 민간업자들도 많아졌지만 정부기관, 그치, 공공기관들이 뭐 엄청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투자도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가지고 오히려 이 초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좋은 스타트업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요즘엔 괜찮다 소문이 나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 저희뿐만 아니라 엔젤 투자자 또는 이제 VC 캐피탈들, 벤처 캐피탈들도 이 스타트업을 만나서 투자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지면서 내가 왜 이들하고 경쟁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 제 역할이 딱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영역 침범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저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은 단 한 가지, 이제 제가 미디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저는 미디어 사이트 운영하면서 뭐 광고비를 얻는다든가 하는 부수입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투자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저의 목표죠. 모든 대표님한테도 드렸지만 승 대표님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창업의 매력 혹은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건데 본인이 그 친구들을 돕고도 계시고 또 본인도 스타트업을 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의 대답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마치 짠 듯이 갑자기 등장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네, 제가 낸 책이고요. 비기닝이라는 책이고요. 여기 나왔지만 스타트업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주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10년 동안 그 수백 명을 만나면서 했었던 이야기들 좀 모아서 만들어놨고요. 우리 그 두 MC분한테 제가 하나씩 가져왔어요. 정말요? 네, 뭐 내용은 안 읽으시겠지만 네, 나중에 뭐 내용이 괜찮다 싶으면 후배 창업가들한테 추천해줘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한 번 창업한 사람은 없다고 해요. 네, 보통 두세 번 창업을 하니까 한 번도 창업을 안 한 사람도 있겠죠. 두려우니까. 근데 우리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도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제도든 아니면 사회 환경이든 여러 가지 금융적인 리스크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시작했다면 그거는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 역할인 것 같고요. 그거를 감안하고 치밀하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깨쳐나가야 될지도 고민하는 게 창업의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덜렁 만들어 놓고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규제랑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두렵지 않게 그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 하는지를 계속 어필할 수 있는 과정이 사실은 창업자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 뭐 몇백 번을 얘기하시고 자신 있게 정리 슬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닥쳤을 때 창업 초기 뭐 되게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제가 이제 블로그 마케팅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 블로그 마케팅을 하다가 잘 되고 막 삼성전자한테도 수주 받고 막 이랬다가 갑자기 뭐 블로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블로거들이 불법 광고를 게재하고 뭐 세금을 탈루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 몇 분 때문에 블로그 전체 마케팅 업체들이 다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도 얼떨결에 투자까지 받아놓은 마당에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근데 이제 투자를 안 받았으면 그냥 어떻게든 후역부역 했을 텐데 투자를 받고 보니까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되게 그 거의 음지에서 살았달까?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대외 활동을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그때 강연이나 강사 역할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의 칼럼을 정식으로 연재를 하고 그랬어요. 그걸로 월급 주고 막 이랬습니다. 위기나 실패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은 그 창업 멘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고 실패를 해도 딛고 일어나야 된다. 둘 다 없어도 되는 말이잖아요. 없이 성공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아주 낮은 차원의 위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리시고 성공만이 내 길에 앞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달려가셔야지 뭐 어떡합니까? 아니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120여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성공한 아이템이 한 두세 가지. 네네. 그리고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걸 왜 했지? 굉장히 후회스러웠던 두세 가지를 그러게요. 이야기한다면? 제가 모르는 영역에 바이오 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얼떨결에 투자를 했는데 거의 93배 이익이 났어요. 어쨌든 그런 수익이 하나 있었고요. 제일 큰 손실은 마음의 상처. 아이고 멘트 좋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투자를 해놨는데 한 5년 동안 저희들 막 돌봐주고 미디어 서치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해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벤처스퀘어가 소유한 주식을 자기가 되사주겠다는 거예요. 원금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냐. 난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되게 문제가 많대요. 지금 뭐 소송을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빼주는 것이냐. 그래서 뭐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나 변호사를 붙여줄까 뭘 할까 내가 도와줄까 하다가 전혀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러다가 한 달 만에 또 다른 큰 투자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이럴 때는 손실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아요. 그러겠다. 같이 좀 이익을 남기자고 저희들이 초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두 상쇄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하신 거죠.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직은 잘 나가고 있네요. 똑바로 봐라. 뭐 우리 오늘 워낙 방송을 하셨던 분이라 저희가 거의 따라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야. 그러면서 그럼 여태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정말 중요했다 이거 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한 가지만요. 아침에 즐겁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느껴본 바로는 창업자들 대부분이 아침에는 즐거웠다가 밤에 우울해진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에라도 즐거워야지 아침마저 괴롭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멘토를 찾아가든가 친구를 찾아가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극복되려면 사실은 그걸 극복하기보다는 아침에 일단 텐션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하자. 네. 그래서 아침에 즐거운 노래를 듣거나 아침에 운동을 하거나 아침에 뭐 재미있고 좋은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모든 게 사실은 최소한 점심 먹기 전까지는 행복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우울한 아침을 만들지 마라 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플랜들도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 상의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아마 누구든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분과 진실되게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해답이 정답이 아니어도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것도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상담 필요합니다. 네. 이따 교무실로 와요. 네. 사업이 이렇게까지 잘 될 때까지 옆에서 그래도 기다려준 가족이 있었을 거고 네. 응원해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죠. 고맙다. 두 마디 세 마디 해도 돼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위기가 닥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스스로 감내해야 될 순간인 거고요. 그걸 넘어가면 새로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새로운 일을 몇 번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기가 스스로 성장해 있고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침없이 달리시면 됩니다. 약간 사업이 교주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미쳤어. 그런 그렇지 않아요? 11명째 하는데 내가 볼 때 이런 감동은 처음이야. 이제 저 정도 되는 나이가 되면 이제 후배들한테 뭔가 하나씩은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돕거나 조력하는 역할 또는 뭐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있겠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오늘 제가 나와서 열심히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봐봐요. 네. 인간 승은이가 사업가 승은이에게 잘해왔다 이렇게. 자식 고생 많았네. 앞으로 더 멋지게 살아봐. 표정 봤지? 완전 스머프 아니야? 스머프를 보지 않은 세대니까.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나? 좀 티키타카 맞죠? 예, 케미가 맞아. 보니까 얘기하는 게 치고 빼고 하는 게 무슨 질문을 해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다 받아줘. 애매한 질문인데도 다 받아서 다 대답해줘. 아니 애매한 질문이 애매한 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이런 씨. 명확하게 질문해 주셔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끝인사 한번 하세요. 네. 오늘 그 2021 성공시대 오늘 채널에 와서 되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질문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제 인생에 그냥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다 표현되진 않았더라도 아마 저는 그걸 계속 표현해가면서 살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더 멋진 세상이 펼쳐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고 또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울한 네. 우울한 정말 저녁이었어요.
너무 습하고 더운 날씨였는데 진짜 단비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긴 원래 쾌적해요. 지금 더워요? 엄청 추운데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하루 즐겁게 또 촬영했습니다. 네, 여러분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